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의 첫날, 9월 1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굉장히 좀 힘든 날이었다. 9월의 첫날이. 이렇게 진짜 비정한 장이 있나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뉴욕 시장이 지난밤에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했죠. 근데 특히 이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좀 초반에 올랐다가 뒤심 부족으로 자꾸 이제 주저앉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작부터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뭐 다른 아시아권 증시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작도 1.18%나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근데 그게 결국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오전에 그 8월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되니까 이미 아시지만 이제 5개월 연속해서 무역 적자가 난 거죠. 14년 만에 이제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환율 뛰고 또 지수는 또 하락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뭐 처음부터 매도에 나섰지만 점점 매도 강도를 늘려갖고 개인들만 그냥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전에 저점을 못 지키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고, 또 오후 1시가 좀 넘어서 중국에서 그 청두 그 인구 2,100만이 넘는 도시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더 파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기관이 더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뭐 선물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9월 첫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58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8,32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무려 1조 1,61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개인들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2,415.61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무려 2.28%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0.8% 정도 밀리면서 시작했는데 뭐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이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굉장히 힘겨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역시 여기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에 서서 매도 물량을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들만이 이제 하락하니까 그에 따라서 매수를 늘려가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1,369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36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60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88.32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보다 2.32%가 또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최고치를 또 경신했어요. 그래서 서울 외환시장의 그 환율 종가는 1,354원 90전으로 끝나서 무려 17원 30전이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좀 샀고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는 뭐 한 6억도 안 되게 산 거니까 별로 의미 없고, LG 화학을 213억, 현대차를 130억, 네이버 105억, 기아 52억, 셀트리온 35억. 요게 이제 그 외국인들이 오늘 좀 산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관도 샀어요. 기관도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114억이나, 특히 이제 연기금은 237억을 샀습니다. 기아도 기관도 기아는 34억을 사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기아가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인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섹터별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승하려는 움직임은 오전 장서부터 계속 있었는데 워낙 그 후속적인 매기가 따라붙지를 못하니까 이게 잘 지탱을 못하고 그냥 몇몇 그냥 특징 있는 개별 종목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만 보였습니다. 뭐 오전에는 잠깐 뭐 이제 그 여러분 아시지만 3일부터 이번 주말부터 입국할 때 코로나 사전 검사가 생략된다, 의무를 폐지한다 해서 뭐 여행, 항공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게 뭐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그리고 또 후속 매기가 안 들어오니까 버티질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또 보여주고 또 그 이제 그 정부가 9월부터 그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알죠. 그래서 이제 술 주정 만드는 회사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것도 역시 버티지를 못했어요. 뭐 얘기는 정부가 이제 9월 중에 석유 대체 연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근데 이제 휘발유에 섞는 그 바이오 에탄올 도입 뭐 기대감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에탄올 이거는 몇 년 전에 유사 휘발유라고 그래갖고 정부가 이거 잡아갔어요. 이거 쓰면. 근데 지금 이제 우선 그거를 정리해야 돼. 근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엔진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유사 휘발유. 다시 말해서 에탄올이 들어간 걸 쓰면. 두 번째는 공해가 많이 나와서 환경 오염을 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득력이 되게 없어서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좀 내려줘야 돼요. 사실 그때 외국 중국 가까운 중국만 해도 이미 이 에탄올을 섞어서 쓰는 그런 거를 그냥 이런 길거리 주유소에서도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만 이제 그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데 미국 얘기 들면서 이런 바이오 에탄올 쓴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 에탄올을 뭘로 만드냐면 곡물로 만들잖아요. 동남아에서는 이제 돼지 감자로 주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에너지 함화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끓여서 증류해서 다시 냉각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를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그 가격 대비 뭐 쓸 수가 있나? 그리고 요새 전기차 나오는데 다시 이거는 이제 내연기관차에 가솔린 대신 섞어서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곡물가가 점점 비싸지기 때문에 이것도 또 설득력은 없는데 아무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뭔가 이슈를 찾아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그 바이오 에탄올 얘기 나오면 짧게 하세요. 튀면 이익 실현하고 이거를 뭐 그런다 그래서 뭐 쫓아가서 막 사고 이거는 실제로 지금 그 여러분 그 바이오 에탄올보다 그냥 우리 소주가 훨씬 비싸잖아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수지를 못 맞추는데 무슨 뭐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겠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막았냐면 바이오 에탄올을 쓰면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유류세를 하나도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설득력은 없지만 하여튼 이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참고 삼아 알고 계시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풍산 오늘 유튜브에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풍산은 뭐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투자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풍산 같은 거는 손주 매달 몇 주씩 사주는 종목으로 좋습니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풍산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위산업 후속주, 메인은 아니고 후속주로 이제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이 굴이 그리고 실제로 풍산이 방위산업의 쪽에 있는 매출이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뭐, 포탄, 탄환, 이런 거 다, 이 굴이 안 들어가면 안 된 거고, 최근에 또 친환경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전기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구리가 20배나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전자, 뭐 또 새롭게 재생에너지 하면 전력망 구축하고 이게 다 이제 구리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구리 가격이 확 올랐다가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 조금 이렇게 하면서 경기 위축 뭐 등등 얘기해서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지 돼. 지금 이제 3만 원 선인 것 같은데 지금 얼마인가요? 네. 2만 오늘 29,65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 5일 이동 평균하고 유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 유격 벌어지는 퍼센테이지를 정해갖고 그때 한번 일부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이동 평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도 또 퍼센테이지 정해서 그때 또 일부 또 매수 이거를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이거는 쫓아가야 되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도저도 싫고 나는 그냥 길게 보고 하겠다가 그냥 몇 년 보고 그럼 진짜 이거는 손주 계좌에 사줄 만한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거는 뭐 몇 주씩 사서 모아주는 거고 투자하는 거는 이게 긴 시각으로 한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팔고 맨날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주로 월봉을 좀 많이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나아진다 이러면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하도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오늘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그 지난번 저점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내일 미국 시장이 반등을 못 주면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얘기를 하면 이게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그 강성 발언에서 시장이 충격에서 잘 못 빠져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좀 해소되려고 그래도 다른 게 와서 자꾸 두들기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로레타 메스팅인가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여자분이요. 그분이 어제 또 그분이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연방은행 총재들이 다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4%에 도달시키고 당분간은 그거 유지해야 된다. 뭐 그러다가 뭐 줄이고 이런 거 없다. 그 얘기를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을 한번 툭 던져놓고 그 후에 그 연준 위원들이 막 그 연방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내일은 또 어디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러니까 시장이 뭐 좀 이렇게 초반에 뭐 좀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뒤심없이 계속 이제 무너지는 거고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그 유로존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요 CPI가 연간 9.1% 상승한 거로 발표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10개월 연속해서 이제 기록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로존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처음이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2도 이제 그 유로은행도 다음 달에는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것까지 같이 되니까 이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뭐 초반엔 좀 어떻게 하는 척하고 좀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됐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다른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이제 그 지난달 수출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5개월 연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 이거는 이제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환율도 급등해 버리고 환율도 이제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죠. 이런 상황이면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앞서요.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외환 보유고 걱정하는 이제 의견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중국이
중국이 그 청두 도시를 전면 봉쇄를 하는 거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죠. 중국 그러면 뭐 아시아권 증시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재미났던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그 1조가 넘게 선물을 팔다가 나중에 이제 확 줄여갖고 끝날 때는 한 7천억 정도 선물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관들이 그 선물을 한 4천억 정도를 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주식 시장이 열리고 있을 때, 선물 시장 말고 현물 시장이 열리고 있을 때 한 7천억이 넘어가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샀는데 거기다가 또 현물까지 사기에는 되게 해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이 오늘 끝에 막 끌려나가면서 매도가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오늘 좀 시장을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모든 그런 게 아주 그냥 종합 세트가 한꺼번에 시장에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시장 끝났냐? 근데 또 그렇지 않죠.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이건 이제 계속 얘기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확대되니까, 2년짜리하고 10년짜리 거꾸로 이제 뒤집혀갖고 35bp나 지금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 문제, 또 5년, 30년도 5bp, 뭐 이러니까, 이런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이런 거가 경기 침체의 전조현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얘기 나오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기 침체의 우려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연준은 그 연준 위원들이 계속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 그래, 아픔이 좀 있어도, 이번엔 가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저 경기 위축 때문에 조금 멈칫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우리 상관없다. 우린 계속 우리 길을 간다. 계속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렇게 강성 발언을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이제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이렇게 며칠 빠지면 이게 돌아서야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지금 이제 그러려면 상당한 이제 증거가 있어야죠. 시장에서 이제 이게 그래도 반등이라도 뭐 반등답게 주려면 근데 이제 이게 주말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하고 13일 날 발표되는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두 개예요. 근데 이제 고용 보고서는 그 ADP 그 예측에 따르면 13만 2천 명 증가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측은 30만 했으니까 이게 훨씬 그 지난달 26만 8천인가요? 그거보다 훨씬 못하니까 그게 뭐냐면 고용이 나빠진다. 그 얘기 뭐냐면 연준으로 하여금 세게 금리를 못 올리게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연준은 나 그때 그런 거 몰라. 이번에는 무조건 가. 우리 75bp 이렇게 하고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할 거야. 막 이제 이런 거고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거는 그냥 뭐 어찌 됐건 어제 이제 뭐 연방은행 총재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 4%까지 가야 돼. 빨리 가고 그다음에 그거 당분간 1년 이상 그거 내릴 생각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측컨대 13일 날 나오는 CPI도 예상보다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피크 쳤다는 거를 입증해 주는 에비던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연준은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3일까지 이제 주말 또 그다음에 또 한 주를 넘기고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 있지만 그리고 시작되는 이제 또 새로운 주 여기서 얼마큼 그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만 나가면 안 된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 하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로부터 이제 한 일주일 또 사이에 연준이 어떻게 해서 FOMC 회의에 이번 달은 이제 9월에 FOMC 회의에 정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주말 고용 보고서하고 13일 날 CPI가
조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오면 아무래도 시장은 그래도 연준이 뭐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하겠어?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시장 한쪽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은 똑같은데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게 그 해석이 서로 지금 다른 거예요. 같은 시장인데 놓고 해석이 이렇게 서로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한쪽으로 막 쏠려서 가는 것보다는 9월 달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9월 달엔 그런 부침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여러분 아시지만 주시장에서는 그런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9월 말에 뭐 50bp건 75bp건 끝나고 나면 또 그거는 또 시장에서 재료로서는 또 소멸돼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 이번 9월은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달보다도 더. 근데 이제 이런 부침에서 좀 견뎌내는 방법은 원래 우리가 생각한 거를 딱 정해놓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뭐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에 이렇게 되면 더 정신없고 더 겁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자. 왜냐하면 지금이 바닥권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말거나 이거를 좀 보면 이게 빠져나가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간 내일 금요일인데 미국 시장이 연장 빠졌으니까 뭐 크던 크지 않던 반등이라도 좀 내일 나왔으면 아침에 이제 그 소식 요새는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새벽에 왜 일어나냐면 제가 CNBC에서 자꾸 긴급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거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막 4시 반 막 계속 빽빽 하고서 이제 와요. 이게 딱 제목을 우선 이렇게 보면 잠결에 이렇게 보면 이게 빠졌구나 또 빠졌구나. 이제 요새는 저도 이제 상당히 그런데 이게 좀 올라야지 우리 그럴 텐데 내일 새벽엔 좀 조금이지만 올랐다는 소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내일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도 좀 우리 좀 주말을 잘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게 다 쏟아져 나온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